제가 너무 좋은 정보를 좀 다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상을 보시면 사실 수백만 원씩 하는 컨설팅 안 받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연세대 혜림쌤입니다. 2021년에만 제가 280명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고 또 생기부를 평가했어요. 그리고 합격 여부까지 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생기부를 만들어야지 서울대, 연대, 고대에 합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수정된 부분들도 있지만 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이 정도 깊이의 세특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정말 어디에도 없는 좋은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하는 학생들은 국제학부 뿐만 아니라 하스의 사회적인 리더십이나 지속개발 협력 등 다양한 과도 지원을 하고요. 연대 하스나 UD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학과, 영문학과, 경제학과에도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전공에 지원하기 위한 생기부 주제를 또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학년부터는 아무래도 자동봉진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의 수가 막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활동만 해서 메인 포인트만 넣는 것이 중요하고, 그 메인 포인트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2021년 올해 연대 국제학 전공에 합격한 학생들의 생기부 활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국제학으로 전공을 마친 학생들은요, 하스의 지속개발 협력으로 중복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학생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은 진로 활동에는 UN 컨설턴트의 강의를 듣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썼고요. 또 무역 관련 강의에도 참여를 했고, 국제 통상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자율 활동에서는 국제기구를 하나 선택해서 이 국제기구에 이런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더 탐구하고, 탐구한 것을 바탕으로 보완점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또 그래서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계하거나 이런 활동들도 매우 좋은 심화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연대 국제학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영어 토론 동아리, 모의유엔 동아리를 되게 많이 하기는 해요. 영어 토론 동아리에서는 국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룰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토론을 한다든지, 국제개발 협력, 공적개발 원조 이런 것들 자주 많이 들어가요, 생기부에.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빈민 구제를 할 방법,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할수록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은 연합 심포지엄이 많이 열리잖아요. 이것도 생기부에 되게 많이 보이는 활동인데요. 주제를 좀 융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정세 같이 약간 과학기술 발전이랑 국제 관계를 접목해보기도 했는데, 이런 주제가 좀 다른 분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접목하는 활동을 해서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될 수 있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고민해보고 다양한 분야끼리 접목하기 정말 추천드립니다. 모의유엔 동아리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반 정도 학생이 모의유엔 동아리를 하는 것 같아요. 꼭 할 필요는 없지만 모의유엔 동아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국제학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모의유엔 동아리에서 어떠한 탐구를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한 학생은 UN 인권위원회의 대표를 맡았어요. 그래서 전쟁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결의안도 제시하고, 결의안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독창적인 내용을 적어서 생기부에 적히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더 포괄적으로 자동봉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세부 특기 사항에 또 국제학으로 전공 적합성을 맞추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제학 문제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학문을 융합적으로 접근할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냐면, 중국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중 정치, 미중 정치나 국제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학생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 관계에 대해서 다뤄봄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적히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라서 좋은 평가를 받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예를 들어서 진짜 추상적인 난민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토론을 해보았다로 이렇게 끝나면은, 물론 다른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전공적 합성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조금 더 심화된 활동을 하기를 바래요. 어떤 식으로 생기부에 적혀야 되냐면, 난민을 수용해야 되는 이유를 철학적 논거를 바탕으로 탐구해봄, 이런 식으로 적혀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은 정보를 좀 다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상을 보시면 사실 수백만 원씩 하는 컨설팅 안 받으셔도 돼요. 그 정도로 되게 자세하게 올해 합격한 친구들의 생기부에 메인 포인트들을 넣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다양한 분야를 접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고나 국제고에서는 영미, 문학, 탐구 과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아동 노동 실태에 대해서 알아봄 이렇게 적히는 것보다는 아동 노동 실태를 문학 작품을 통해서 탐구해봄 이런 식으로 적히는 것이 훨씬 더 신선하고 좋아요. 또 많은 학생들의 생기부에서 특히나 하스의 지속개발협력학과 같은 경우는 문화재 환수 관련 활동들도 많이 보았고요.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식민지 조약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고 이 조약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활동은 국제뿐만 아니라 지속개발협력 전공에 지원을 할 때도 도움이 되고 좀 심도 있는 그런 생기부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국제기구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라고 하면은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국제기구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결의안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하고 이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또한 비판적 사고를 잘 보여주는 활동이고 많은 합격생들의 생기부에서 보인 내용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물어봐 주시는데요. 논리학이나 수학 세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문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수리적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빈곤지수 계산법에서 통계적 오류를 수학적 분석을 통해서 찾아보았다. 이런 간단한 탐구도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는 좋은 생기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학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생기부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연고대 국제학부에 진학할 수 있는 생기부 잘 만드시길 바라고요. 참고가 되었으면 그리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 혜림쌤이었습니다.